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소방학개론과 우리 이제 소방관계 법규, 그쵸? 기출문제집, 문제 모의고사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할 차례죠, 그죠? 학개론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화재조사관은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 조사를 실시를 해줘야 된다. 맞죠? 두 번째, 화재조사는 강제성을 지니며 프리즘식으로 진행을 하죠. 자, 세 번째가 뭘까요? 화재조사 시 건축 구조물 화재의 소실 정도예요. 입체 면적. 맞죠, 여러분들? 자,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자가 30명 이상이거나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화재 시 소방본부장이 화재 합동조사단을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운영하는 경우예요? 청장이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가보면 20조 내용이 있어요. 20조. 그 내용을 조금 보셔야 돼. 몇 조요? 20조. 20조 내용에 가보면 소방청장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임야화재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임야화재 포함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본부장이 운영하는 경우는 요게 20개예요. 본부장은 요게 20개. 20개가 아니고 20명. 그죠? 2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서장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서장이 운영하는 경우는 여기다 쓸까요?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사상십. 그죠? 이재민에 대한 거. 이재민이 몇 명이에요? 아, 재산 피해액이 50억. 어디 갔어요? 이거 지우고 해야 되는데. 그죠? 이 1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3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실 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요번에 요 화재 조사에 관한 것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화재 합동조사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문제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주셔야 되고요. 아셨죠? 요거 하나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잘못된 게 그래서 몇 번이요?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죠. 조금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문서는 그랬어요. 재난 대응에, 실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문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 이름 뭡니까?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대한 거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어떤 매뉴얼들인지, 뭐가 어떤 매뉴얼이고 뭐가 어떤 매뉴얼인지 꼭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자, 요 A죠. A라는 건 뭐 예전에 나왔던 문제니까요. 인화점. 맞습니까? 자, 인화점이고 여기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여기에 이제 AIT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자동 발화점도 있을 수 있고요. 요 중간에 이제 CST. 화학약론조 성비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됐죠? 이 정도 보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포화증기압 요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요 안쪽에 들어왔을 때 이제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인화점은 어디? 하한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외부 에너지에 의해 점화원이 주어졌네요. 발화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다.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최저 연소 온도이다. 두 번째, 물리적 조건과, 자, 이 물리적 조건이라는 건 여기서는 농도 조건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상에서는, 자, 에너지 조건, 온도 조건이죠. 자, 두 개가 맞닥뜨리는 최저 연소 농도이다. 그죠? 맞는 얘기죠. 농도와 온도가 서로 크로스가 되는. 자, 디귿번.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리을번 보겠습니다.
사류 위험물을 구분을 짓는 척도가 되는 온도이다. 맞죠? 인화점을 가지고 우리가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화재 가혹도. 얘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건물 재산.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정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보시면 가혹도의 크기는 강도와 화재화 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잘못됐죠. 요 두 개 곱해서 얘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강도는 최고 온도 또는 열 축적률을 얘기하고 얘는 화재실의 어떤 가연물의 양. 그죠? 잘못된 거고 두 번째 볼게요. 화재실의 최고 온도와 또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얘를 또 지속시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지속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 화재 가혹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자값이다. 맞죠? 그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왜 틀렸을까요? 화재실의 환기요소 A 루트 H는 가혹도에 영향을 주죠. 얘가 커지면 가혹도도 덩달아 커진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화재 가혹도는 화재실이나 화재구역의 단열성이 좋으면요. 뭐가 잘 돼요? 열축적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열축적이 잘 된다는 건 뭐가 올라간다? 화재 강도가 올라간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화재 가혹도, 심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볼까요? 에틸알코올의 최소 산소 농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에틸알코올을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완전연소 반응식이 제가 여기 산소 몰수가 몇 몰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얘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메틸알코올은 제가 여기가 이제 1.5라 그랬죠. 메틸은. 그럼 얘를 알고 있어요. 나는 완전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 몰수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뭘 줬는지 보십시오. 연소 상한계가 19%고 상하한폭이 15%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한계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하한계가 몇 프로다? 4%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요 산소 몰수에다가 하한계 곱하면 MOC가 나온다 그랬죠. 그쵸?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에 6번 보겠습니다. 폭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아세틸렌과 산화에틸렌은 분해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이다. 대표적인 분해 폭발 물질이죠. 그죠? 두 번째. 상온에서 탱크에 저장된 액화가스가 유출이 됐답니다. 그죠? 액화가스가 유출이 되면 자유공간 증기윤 폭발이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액화가스가 유출돼 있다가 이제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는 현상. 얘를 제가 증기윤 폭발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세 번째. 밀폐 공간에서는 가연성 가스가 이 성자가 두 개가 들어갔네요. 가연성 가스가 폭발 범위를 형성을 하면 점화원에 의해 가스 폭발이 일어난다. 맞죠? 가연성 가스가 본인 폭발 범위를 형성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 주변에 산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연성 혼합기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4번. 다량의 고온 물질이 물속에 투입됐을 때 물의 갑작스러운 상변화. 물의 갑작스러운 상변화는 다 무슨 폭발이에요? 수증기 폭발이죠. 네, 글씨가 왜 이렇게 써질까요? 네, 또박또박 써야죠. 수증기 폭발. 맞습니까? 이건 반응 폭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응 폭주가 아니다. 됐죠?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정답 4번이죠. 4번. 그래서 반응 폭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전에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반응 속도가 막 미친 듯이 늘어나고, 그죠? 반응 속도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온도 압력 급격히 갑자기 상승이 돼서 반응이 막 과격화되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반응 폭주라는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이건 4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7번 보겠습니다. 가연물에 화재가 났는데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는 거예요. 기억번. 탄화칼슘은 물을 분무하여 소화한다. 여러분들 탄화칼슘에 물 뿌리면 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주소하면 안 되는 거야. 기억 잘못됐죠. 니은. 아세톤은 알코올형 포로 소화약제로 소화한다. 맞죠? 디귿. 나트륨. 할론 안 됩니다. 건조사. 마그네슘. 건조사. 그죠? 가스기 사용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 디귿, 리을이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더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4번으로 답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인류 위험물 중 질산염류는 연소 속도가 빠르고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산화성 부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3류 위험물 중 황리는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가 되어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므로 가염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아니고 얘는 공기와의 접촉을 엄금해야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사류 위험물 중 일석이류는 인화점 및 연소 화한계가 높습니까? 아니죠. 낮죠. 그래서 얘가 조금만 있어도 불이 날 수 있더라. 적은 양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얘가 맞는 거죠. 오류 위험물 중 유기가산화물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로 자기 발열 분해하기도 하며 마찰 충격에 정말 민감한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몇 번이다? 4번이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보실 때 보세요. 자동기동 방식의 펌프가 수원의 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수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식이에요? 압입식이죠. 빨아 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찍어 내리는 식. 맞나요? 그래서 이럴 때 옥내소화전 구성 요소를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근데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얘가 이름이 뭐예요? 다른 말로 압력 챔버죠. 네, 릴리프 밸브 순환배관 무조건 있어야죠.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제어반은 어떻게 설치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 리을 미음 있죠? 보이십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물올림 장치는 흡입식에만 설치합니다. 즉 이런 구조. 빨아 올리는 구조. 후드 밸브도 마찬가지. 물올림 장치는 제가 뭐 하는 애라 그랬죠? 얘? 1차 측의 물을 항상 급수해 주는 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후드 밸브는요. 체크 밸브 기능과 여과 기능을 하는데 얘네들이 두 개 다 흡입식에만 설치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속유에 대한 거죠. 그죠? 요거 하나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 사항 중 같은 단계에서 하는 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 중에 이제 같은 단계에서 하는 것들을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 기억 보세요. 기억. 얘가 대비 단계입니다. 국가 재난관리 기준의 제정과 운용을 하는 단계 대비 단계. 그리고 재난예보경보체계 구축 운영 단계가 대응 단계. 자,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하는 단계. 요게 예방 단계. 지금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리을번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요거 대비 단계. 재난 대비 훈련 실시 요것도 대비 단계. 그러니까 지금 대비 단계가 기억, 리을, 미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세요.
위험물과 물이 반응을 했을 때 나오는 가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죠? 틀린 거 찾는 거죠. 여러분들 탄화알루미늄 여기에 주수를 하면 메테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 맞죠?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인화칼슘이라는 거에 주수를 하면 아세틸렌이 나옵니까? 아니죠? 이거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삼류 위험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수소와 알루미늄 립튬, 어떤 수소화된 금속, 얘는 다 수소가 나온다 그랬고, 트리에틸 알루미늄, 에탄, 에테인이 나오죠. 자, 잘못된 거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그죠? 그래서 탄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갔을 때 뭐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메탄이 나온다라고 써놨죠. 이거 말고도 메탄 나오는 게 또 뭐 있습니까? 트리메틸 알루미늄. 그죠?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723도 1기압에서 황 2kg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를 했을 때 발생되는 이산화황의 발생량은 그랬어요. 이거 기출문제 제가 그냥 나왔었으니까 한번 그냥 풀어봐라 라고 해서 그냥 넣어놓은 거거든요. 자, 황의 원자량을 줬고 산소의 원자량 다 줬고 이산기체로 가정하고 정답은 둘째 자리 반올림에서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황의 완전연소 반응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반응식에 의해서 황이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면 맞나요? 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64가 나온다. 기억하시죠? 이거 킬로그램이 나온다. 근데 지금 몇 킬로가 반응을 했어요? 황이 2킬로가 반응을 했죠. 그러므로 황이 2킬로가 반응을 하면 지금 얘가 1대2의 비율을 가지니까 SO2와 이산화황과 2킬로가 들어가면 몇 킬로가 나올 거다? 그렇죠. 4킬로가 나올 거다. 얘가 SO2의 뭐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W라는 걸 가지고 이제 뭘 구하는 겁니까?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럼 부피 공식 어떻게 된다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걸 사용해야 된다. 위에다 쓰겠습니다. PV는 M분의 W의 RT 그죠? V는 P 되고요. 밑에가 MP 되고 위에가 W의 RT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W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게가 몇 킬로예요? 4. 그죠? R 값은 0.082. 온도가 여기 나와 있네요. T. 그죠? 그럼 723에 273. 맞습니까? 그리고 분자량 값은 몇이에요? SO2니까 64. 1기압. 맞나요? 해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뭐 이미 나왔으니까요. 이미 나왔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풀 수 있게 요게 723도 요게 1000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82가 나와요. 요 앞에 게. 일부러 저렇게 한 거예요. 네. 욕 좀 덜 먹으려고 나도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얘네들이 약분이 되겠죠. 그죠? 해서 요거 1 없어지고 여기가 16 그죠? 그럼 얘를 또 2로 약분하면 뭐 8에 41 이렇게 되겠네요. 8분의 41. 그럼 요거 하면 5.1 정도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때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나왔을 때. 근데 뭐 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풀어봐라. 다음 13번째 보겠습니다. 중진류 화재에 제가 무상주수를 했대요. 이때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중진류에 무상하면 유화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질식도 당연히 얻을 수 있고요. 냉각도 얻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것도 다 얻을 수 있다고요. 뒤에 있는 것도. 부촉매 아니고 타격 아니고 피복 아니죠. 그러니까 피복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질식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유화를 물어본 거예요. 네. 자, 다음 14번. 재난관리 방식 중 분산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보 전달의 다원화. 요거 뭐에 대한 특징입니까? 분산관리에 대한 특징이죠. 여러 부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중복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쵸? 중복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재난일 때 어디에서 출동을 해야 될지, 그지? 이게 약간 겹칠 수 있다 그랬죠. 중복 대응. 그리고 특정 재난에 대한 관리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에 대한 재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4번, 분산관리 방식은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갈 수 있다. 분산관리 방식은 모든 재난을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죠. 자,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통합관리에 대한 설명이더라.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가연물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예요. 1번. 비열, 연소열, 비점이 작거나 낮을수록 위험하다. 여러분들 비열은 낮은 애일수록 연소가 잘 된다 그랬죠. 연소열은요. 큰 애일수록, 비점은 작은 애일수록. 그러니까 지금 연소열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자, 2번. 최소 산소 농도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연소 속도가 클수록 위험하죠. 3번. 표면 장력이 작을수록, 인하점이 작을수록, 발화점이 작을수록. 그죠? 이런 애들이 크거나 높을수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비중이 작을수록, 융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오케이. 4번밖에 없네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제 16번 볼까요? 자, 보세요. 기체상 연료 노즐에서 연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선화와 지금 역화, 황염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선화는 불꽃이 연료 노즐 위에 들뜨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역화는요,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빠를 때, 그죠? 발생을 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안쪽에서 연소를 하는 거다. 불꽃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 황염은 기체 연료와 공기의 화학량론 비해서 공기량이 적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 4번, 이거 보세요. 흐름이 측류일 때, 그러니까 측류 확산 연소 얘기하는 거죠. 화염의 높이는 분출 속도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점점 증가하다가 한 30cm 정도에서 일정해진다. 그래서 난류일 때는, 난류로 갔을 땐, 난류 확산 연소로 갔을 땐 뭐가 일정하다?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기출문제만 풀어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더라. 17번. 보고규정 문제네요. 건수 결정에 대한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1번 맞나요?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는 한 건으로 산정한다. 포인트로 보셔야죠. 누전점이 동일하니까. 이건 몇 건으로 볼 수 있다? 한 건으로 볼 수 있다. 됐나요? 두 번째, 한 건의 화재란 발화 지점에서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어디까지 얘기한다? 그렇죠. 진화까지. 세 번째,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지진 낙뢰된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는 한 건으로 산정한다. 그죠? 이렇게 지진 낙뢰 자연현상은 한 건으로 산정한다 그랬죠. 네 번째, 동일 범위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이게 같은 건물이더라도 저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별건.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죠. 건수 산정, 그죠? 이때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근데 제가 이제 살짝 변경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할로게나암을 소화약제가 갖춰야 되는 일반적인 조건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맞습니까? 자, 할로게나암물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할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할론은 그죠?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지구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얘를 안 쓰고 지금은 뭘 쓴다? 우리 할로게나암물 및 불활성기체를 쓴다 그랬죠. 자, 모두 고른 거래요. 여러분들 기억법 맞나요? 이런 말이 있으면 될까요? 독성이 클수록 좋다? 독성이 큰데 왜 좋아요? 이게 사람한테 좋을 리가 없잖아, 그치?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오케이. 오존층 파괴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오케이. 대기 중에 잔존 시간이 길면 안 되죠. 빨리 날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LT 작아야 되는 거죠. GWP 작아야 되는 거죠. ODP 작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잘못됐다. 요 잘못. 자, 니은 디귿 맞는 얘기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2번. 됐습니까? 오케이. 자, 19번 볼까요? 19번. 자, 이것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이런 거 제가 다 해설에다가 한 번씩 더 정리할 수 있게 표나 이런 것들 정리해놨으니까 꼭 같이 보십시오. 자, 제가 예를 들어 1번 보십시오.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불화단백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불화단백포 들어가 있었죠. 자, 얘 친수성이라 그랬죠. 이 친수성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그래서 물과 잘 섞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불화단백포와 같이 친수성을 또 갖는 게 이런 애들이 있다. 이름이 뭐예요? 수성막포.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유동성이 좋고 뭐가 좋아요? 내유성이 좋죠. 맞죠, 여러분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1번이 끝인 거예요. 여러분 1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불화단백포 및 단백포는 표면화 주입 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단백포는 장점이 딱 하나예요. 내열성, 내화성이 좋다라는 거. 근데 나머지 내유성이나 유동성이 떨어지죠. 유동성이 떨어지면 하주입 방식을 못 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죠. 얘 때문에. 세 번째, 수성막포는 유동성 및 내유성이 좋습니다. 근데 얘가 떨어지죠. 그래서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윤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네 번째, 합성 계면활성 제포는 저발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죠. 양용 다 가능하죠. 저발포도 사용 가능하고 고발포도 사용 가능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20번 볼까요? 20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1번 가봅시다. 1번. 저장 용기의 가스는 압력 스위치 및 자동 폐쇄 장치를 작동시킨다. 우리가 여기 기동 용기가 있고, 이 기동 용기가 누구를 열어준다라고 했냐면 얘를 열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동용 가스가, 여기 질소가 CO2 용기를 열어주는 거죠. 근데 이 기동용 가스는 저장 용기도 열어주지만 또 선택 밸브도 열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저장 용기의 가스는 CO2가 나와서 뭐를 해준다라고 했냐면 일단은 PS를 동작시켜줘요. 그럼 PS가 동작이 되는 거니까 방출 표시 등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그리고 또 저장 용기가 나왔을 때 얘를 닫아준다. 요거. 그래서 각각의 가스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 기동 용기 가스는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를 열어주고, 저장 용기의 가스는 압력 스위치를 동작시키고 계구부를 폐쇄시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자동 폐쇄 장치가 계구부 폐쇄 장치 얘기하는 거거든요. 2번,
저장 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있는, 뭔가 이상하죠. 이 기출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 세 번째, 기동용기 가스는 선택 밸브를 개방시키고, 기동용기입니다. 질소. 선택 밸브를 개방시키고 저장 용기를 개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 맞습니까?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죠? 그리고 전역 방출 방식은 사이렌과 방출 표시 등이 꼭 있어야 돼요. 국소엔 그런 말이 없다. 자, 그리고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426년 세종 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금화 조직인 금화도감을 설치했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제가 이거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2번, 1925년 최초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설치가 되었고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었다. 맞죠? 자, 3번, 정부 수립과 함께 자치소방체제를 폐지하고 국가소방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정부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자치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이원적 행정체제를 설치했다. 4번, 2004년에는 소방청을 설립하여 소방 업무, 민방위, 재해 업무까지 관장하였다. 근데 2004년에 생겼던 게 이름이 소방청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방재청입니다. 방재청.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요거 4번이다.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다시 갑니다. 잣담 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수신기는 화재 시 발신기나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그죠?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설비이고 피고 말고. 맞네요. 두 번째, 중계기란 수동 누름 버튼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기본적인 문제네요, 그죠? 잣담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설비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가 되면 연동이 돼야 되고요. 자, 경계구역 정의입니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23번. 자, 건물 화재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볼까요? 연소 속도는 가연물의 분해, 열분해, 그리고 가연물이 열분해 돼서 날아가는 속도, 얼마나 날아갔는지 이런 거에 비례하죠. 분해나 증발이 잘 되면요, 걔는 연소 속도가 빠른 애예요. 그만큼 빨리 날아가 버리는 거, 열분해에 의해서. 화재가 약한 초기에는 산소량이 원활하므로 화재는 공기량보다 실내 가연물에 의해 지배되는, 처음에는 환기 지배형의 연소 형태를 갖는다라고 했죠. 지금 여기 지금 지문에 가보면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산소량이 원활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환기 지배형이 아니고 초기에는 제가 연료 지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돼요. 2번, 연소 속도는 환기 요소에 비례합니다. 즉 AUTH가 커지면 연소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어요. F5에 이르러서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가연물의 열분해가 진행되고 화재가 강하게 되면 산소량이 급격히 소진된다. 뭐가 발생하면요?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면. 그럼 환기가 잘 되지 않죠. 그럼 처음에 연료 지배였던 게 뭘로 바뀌어요? 환기 지배로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 이전은 연료 지배, 플래시오버 이후는 환기 지배. 맞죠? 네 번째. 화재 초기 실내 가연물의 양, 가연물의 연소 특성에 따라 연료 지배형 화재로 되어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려 초반에는요. 그러다가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실내는 산소가 부족하죠. 그죠? 이럴 때는 뭐가 발생한다? 환기 지배형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지문이 길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는 안 틀리지 않을까, 학생들이. 자, 그리고 24번. 화재 강도가 증가하는 조건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거. 그죠? 자, 화재 강도는
얘죠. 자, 보기에 가보시면 기억번, 화재 강도가 증가하는 건 화재실의 구조나 개구 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주죠. 그죠? 두 번째, 니은번,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열의 값으로 가연물의 발열량, 주위 연소 열량이 클수록 화재 강도는 증가하죠. 디귿번, 화재실의 실내 벽, 천장, 바닥 등의 단열성이 크면 열 축적이 잘 되니까 단열이 잘 된다라는 건 차단이 잘 된다라는 거니까 화재 강도 증가하죠. 비표 면적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선수와 닿는 면적이 크다라는 거니까 연소가 잘 된다라는 거고 강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얘가 니은, 디귿, 리을을 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맞나요? 자, 25번. 스프링클러 방식 중 헤드가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폐쇄형 헤드를 다는 경우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그죠? 그리고 개방형, 일제살수식 이렇게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문제가. 그죠? 레벨 1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좋은 점수를 다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문제니까요. 그죠? 그걸 위해 만든 모의고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회차 문제로 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셨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3회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가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오타나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했는데 간혹가다 하나씩 좀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정오표로 꼭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학습 꾸준히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